오늘 그 이 세션이 매우 그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분야가 많은데 사실 그 어디 그 의제가 정해졌는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토론서도 준비하시고 그 우리 학회는 아시겠지만 그 융복합이 굉장히 그 우리 학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실사고시 문제 해결 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문을 위한 학문 이런 지향을 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우주 분야는 주로 그동안에 안영준 박사님, 그다음에 스페이스 데이터의 박시수 대표님, 그다음에 법에서는 조은재 박사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해서 며칠 전에 이제 공부하고 그 내년도에 굉장히 우리 학회하고 협조를 위해서 제가 우주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박시수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우주 상황 인식 공군에서는 그다음에 정찰 위성 쏘고 뭐 감시하고 하는 거 그런 두 가지를 제시해서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안 박사님이 최은정 박사님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래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카이가 뭐 스카이 아니까 뭐 아까 뭐 어감이 좋네요. 카이가 우리 손한섭 부회장님이 또 그쪽에 다리를 놔가지고 그 앞으로 우리 항공우주가 또 방위 산업하고도 또 그동안에 공을 많이 쌌는데 이제 실제로 카이가 거의 하늘로 비상을 하는 단계에서 이번에 그 발표를 들으니까 뭐 굉장히 감동적이고 뭐 굉장히 또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하시고 5시 반까지 맞춰서 여기 6시면 문을 다 닫는데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총회는 아마 10분이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토론자 3분만 일단은 자리에 모셔서 말씀 듣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는 대표자분들 답변 정규직은 35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토론으로 오늘 이제 3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스페이스 레이더 박시수 대표님 그리고 손한섭 우리 학회 부회장님 그리고 김홍철 윤관계 교수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손 부회장님 자리에 손 부회장이 어디 갔어? 보시네. 예, 손 부회장님 자리 토론석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예, 3분 앞서 발표를 누르셨는데요. 먼저 그 스페이스 레이더 박신수 대표님의 코멘트나 질문, 그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넉넉히 5분까지 됩니다. 예, 우선 뭐 수년간 제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협회에서 참석한 제가 우주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신 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이 오늘 일단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레이더라는 회사도 이제 전 세계 우주 관련 정책, 안보, 산업, 기술,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미국의 스페이스 뉴스라는 미국 언론사 이제 특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미국 쪽과도 이제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 세계 동향 정보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지금 안영준 박사님 계신 이제 국가우주연구센터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주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컨설트라는 회사를 많이 아실 텐데 거기랑 정보 공유 파트너십도 맺고 있는 어떤 회사이기도 합니다. 회장님께서 사실 오늘 발표를 할 때 이제 우주 광물 자원 개발과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이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이 두 주제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일단 우주광물 개발과 우주 상황 인식 모두가 다면적 가치를 갖고 있는 이슈다. 공공, 안보, 경제, 정치, 외교, 과학, 기술 이런 다면적 가치를 가진 이슈라는 뭐 사실은 우주 관련된 모든 거가 뭐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인 전략이 좀
부재한 이렇게 제대로 있지 않은 영역이다라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전 개인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이런 어떤 다면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결국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은 요즘 이제 핫 이슈이기도 한 우주청 같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향후 우주청의 필요성에 대한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자원 광물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면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자원 광물, 이제 달과 관련된 것, 그리고 달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거기에 인간 유인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전 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가치를 향후 이런 이 분야가 갖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굉장히 어떤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우주에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짐에 따라서 그리고 더 좋아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달과 같은 천체로까지 이제 확장되는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오래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이 장기적인 채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특히 달을 예를 들자면 달의 어떤 전략적 거점으로서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주 자원 광물들이 달의 개발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거 관련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약간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우주 광물 자원과 관련된 국제 기준과 어떤 것을 제가 최근에 이제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 우주 대화에 참석해서 직접 미 국무부 쪽에 물어본 내용에 따르면 유엔과 아르테미스 조약이라는 두 가지 틀을 통해서 국제 어떤 협력과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주 상황이 지금은 이제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북한의 어떤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신급 이미 도입이 됐어야 되는 완벽하긴 않지만 이제 그 시급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인프라는 굉장히 약합니다. 천문형과 공군에서 장비가 있긴 하지만 옵티컬 그러니까 어떤 망원경 수준의 것이고 그것은 상시적인 감시를 사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이더 장비가 레이저를 통한 어떤 정밀 추적 장비 같은 경우는 공군 기준으로 2030년 정도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당장 지금 어떤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물자들은 발사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방어하는 기술은 상당히 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협력, 한미 간의 어떤 자산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반영된 것이 바로 올해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실린 우주 상황 인식과 관련된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이 이미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 상황 인식도 다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와 관련된 것은 가치가 있고 하지만 이것은 우주 상황 인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우주 교통 관리와 관련이 있고 우주 교통 관리라는 것은 상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모로 해서 현재 부족한 것이 있고 때문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큰 로드맵에 있어서 단순한 이것을 국방 하나의 이슈로만 볼 것이 봐서도 안 되고 이제 좀 전에 발표해 주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우주의 리스크 차원에서만 관리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면적인 기회가 현재 남겨져 있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안보와 경제, 산업, 외교, 기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어떤 큰 그림을 향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박신 대표님 토론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세 발표 중에 우주 상황 인식과 광물자원 인식과 관련된 법제에 대해서 두 가지 공통된 특징, 다면적 가치를 갖고 있고 불과 전략이
실질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옆에 계시는 국방대 김홍철 교수님. 저부터 하는 거예요? 네, 뭐 제 순서 옆에 계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화면 아니고 목표가 예, 그럼 뭐 먼저 부회장 그냥 뭐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개월 전에 공군 준장으로 전역을 했고, 이전에는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했고,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 제가 사무비 단장을 했습니다. 사천에서 일을 많이 했고, 보니까 오늘 발제자 세 분하고 연결이 다 돼 있더라고요. 먼저 경제 교수님과 같이 국방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발표하신 청문회는 제가 또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문 경력 인사로 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카이에서 제가 계속 요즘 유무인 복합 체계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렇게 좌장을 해봐서 보면 시간을 많이 쓰면 뒷사람한테 큰 신뢰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만 3개 던지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홍재 교수님은 정말 좋은 발표였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주 그 상업화에 대한 자원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일단 죄악이 없고 각 국가가 그거를 이제 가질 수 있는 형태로 국내법을 적용한다는데, 저는 이제 외대에서 현재 국제법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해양법의 사례를 보면 1984년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들이 부자 국가, 딥시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때 그거를 분배해달라. 근데 이제 자본주의 국가의 강대국들이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근데 나중에 8년 뒤에 그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법도 과연 그런 형태로 똑같이 갈 건지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청문회에서 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스페이스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하고 스페이스 도메인 어웨이니스를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그 개념을 합치면서 직접 잡으면서, 그러니까 시츄에이셔널 어웨이니스는 상황에 대한, 즉 리스크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이고, 스페이스 도메인은 트랩, 내셔널 시큐리티하고 연관된 트랩에 대한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른 내용인데, 좀 설명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우리 카이에서 이제 FA52 저도 뭐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사무비에서 직접 80여 대 또 KT1을 운영을 해봤고, 또 전투기 조종사로서 FA50도 타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제한이 있는 항공기다라고 했는데, 아까 거기서 올해 40억불을 벌었다고 한 해에 그렇게 벌 수 있었던 거는 unexpected한 결과 아닌가.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그거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 그거를 그 컨스턴트한 프라핏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관학교 30기로 임관했는데 정비장교입니다. 정비장교 출신으로 그 82년도에 임관해서 2013년도에 전역하고, 그리고 다시 군무원으로 서산 82 항공정비 창장으로 근무하면서 36년간 정비장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김진혁 카이 실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환경 변화 분비 전가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3년도에 영국 BA 브리티시 에어로스페이스사에서 고등 훈련기, 그러니까 우리 T-59 항공기 생산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제 임무는 항공기 생산할 때 그 공연 중에 그 항공기 검사, 또 서류 검사 등등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89년도에 러시아가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생기면서 유럽에서는 어떤 추세였냐면 군비 축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축에 들어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를 생산할 때 옛날에는 각국에서 한 대씩 이렇게 자기 국가에서 통째적으로 했지만은 그 이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주적이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으로 4개국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독일, 영국 이렇게 하면서 뭐 영국에서는 날개를 생산하고 이태리에서는 동체를 생산하고 하는 이런 컨소시엄 개념으로 그 군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 카이 전신이 어떤 그 삼성항공, 예우항공, 현대항공 이런 식으로 태동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영국에 있는 중진들이나 정비사들하고 그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냐, 유럽에서는 지금 구축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항공기 생산한다니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K2 그러니까 우리 T-50 항공기 그 과정에서 그 항우인이나 ADD에서 그 설계 기술을 배우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된다, 택도 없다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APT 그 고동훈련기 사업에서 우리가 그 영국에서 생산하는 호크 항공기 고동훈련기를 완전히 앞서버렸죠. 그 최종적으로 보잉사가 T7이 됐지만은 그 같이 경쟁했던 우리 카이 T-50 항공기를 영국은 아예 올라오지는 못했죠. 최종전에 기정 선택에서 결국은 이 세븐이 보잉사하고 그 사브하고 T7이 차지했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그 당시에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발전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카이에 찬사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글로벌 항공 위성가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렸고 그리고 카이 약진을 기대합니다. 또한 제가 이제 광주 기지에 전 군수정대장으로 가서 3일 만에 T-50 항공기가 2대가 생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카이하고 또 인연이 좀 됐던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 당시에 항공기를 초창기에 최초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했던 생각도 오늘 새록새록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카이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KF-21 이 항공기를 40대에서 추진하다가 20대로 줄인다 하는 이런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런 조건은 그렇지만은 발표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공기 생산하는데 40대하고 20대하고 거기에 대당 생산 가격이나 이런 게 수출 또 주변에 항공기 업체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카이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하나고 그리고 이게 미공군 협회에서 에어포스 매거진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발표에 따르면 미공군에서 지금 고동훈련기로 채택된 T7 아직까지도 시험 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항공기를 우리처럼 F-50이나 TF-50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도 개량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지만은 지금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죠. T7 같은 경우는 윙락 현상하고 그리고 또 사출
개통에 문제가 있다는 게 그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미공군, 미해군 여기에 그 사업들이 있는데 대략 그 한 600대까지 우리가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카이가 어떤 저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카이에서 생각입니다. 이게 과연 T7이 그 개조가 가능한지 또 이 기종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 변경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다른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마지막으로 카이가 이 제작 항공기에서 저 해외 운영 중에 하나의 잘 운영 중에 있었던 좋은 어떤 성과랄까 하는 그런 에피소드 그런 거 하나 몇 가지 있으면 좀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상? 5분 안에 맞출 수 있으면 가능하고 예. 답을 안 예. 그러면 뭐. 예, 그 주요한 질문의 답만 한 1분 정도로 예, 답을 해주시고요. 따로 이제 또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질문자는 답을 다 아시는 건데 아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 안 나와. 됐네. 네. 1분 정도로. 네, 1분. 처음 아까 저희 교수님이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한 20분, 20초 정도로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로우 전쟁 특공로 사실입니다. 폴란드의 특수사업에서 김교수를 해서 그런데 최근에 올해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한 결과에 따른 거고 그게 2026년에는 다시 주가 2차 사업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집트 사업이 36대, 거기는 한 100대 이상의 어떤 소요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미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경쟁을 계속 갖추고 있다면 그 시스템은 저희가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7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2년에서 3년은 이미 지연되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보이는 이미 가격 때문에 승리를 했지만 조단위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확정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건 계속 손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잉이 하고 있는 미국 사업이 대부분 다 손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신뢰를 잃고 있고요. 이 기회를 저희들이 착실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조가 가능하냐 보면 지금 보면 스펙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의아합니다. 과연 개조가 가능할 것이냐? 딱 T50 고동 물량에 맞춰서 개발된 게 아닌가? 그리고 개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 그룹에 비하면 좀 그나마 T7에 비해서 준비된 기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운영 중인 성과 에피소드 말씀하신 것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 분께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짧게 10초 그냥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57년에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해서 지금 한 100년이 안 된 이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가 가는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고 러시아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한다. 그 중에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냐? 한국은 그런 것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SSA, FDA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2019년에 이 우주군이 생기면서 이 SDA나 SSA나 사실은 모든 연예인을 같습니다. 해야 되는 일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군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군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군이라는 건 결국에는
영역을 지켜야 되는 데죠. 어떻게 보면 우주상황인식을 어떤 영역으로 가져와서 그 우주군이 사실은 생기는 거에 좀 바탕이 되는 용어를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쨌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제 분리된 특화된 용어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용은 다 같습니다. 해야 되는 일도 같습니다. 달라요. 아, 네, 대응은 다릅니다. 네. 예,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토론을 하겠지만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그 세 분의 발제와 그리고 토론 이렇게 열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카디의 사리오 위성이 발사가 예정이 되는데 좀 연기가 됐죠. 아마 스페이스X가 발사하니까 성공하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6시부터 바로 옆에 그 중국집에서 식사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식사하시고 오전에 지금 꼭 가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가셔요. 왜냐면 밖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5분만 되는데 그러니까 장례 정리는 뭐 필요 없고 식사 좀 하고 가시고 고모님이 하루 종일 계셨는데 식사를 하셔야 마땅합니다. 식사 바로 합니다. 하고 가세요. 오늘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고. 자, 그럼 우리 최성호 부회장님 새로 총회를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오늘 학술센이나 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